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면서 대입 정시 모집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호서고등학교 박세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됐는데 먼저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수능 응시 인원 감소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지원자 대비 네. 실제로 참여한 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 4만 5천 명 정도가 감소해서 48만 4,737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예. 이 중에 이제 재학생이 응시한 비율은 5만 2천 명 정도 감소한 34만 7,765명. 네. 이제 졸업생 같은 경우는 6,600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13만 6,972명인데 이 졸업생 응시 비율이 28%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겠네요. 예, 네. 그래서 시험을 본 10명 중에 3명은 네. 졸업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로 인해서 상당히 올해도 졸업생 강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능 결시율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보겠다는 인원은 실제 54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응시한 인원이 48만 4천 명이다 보니까 네. 차이가 6만 4천 명 가량 좀 납니다. 이게 이제 결시율이 높다 보니까 비율로 한 12% 가까이 되는데요. 네. 등급별 차지하는 인원이 다소 감소할 수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난이도의 문제인데 네. 올해 화두는 수학 나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네.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면 국어는 140점, 네. 수학 가형은 134점, 나형은 149점입니다. 똑같이 수학 가형이 1등급, 네. 수학 나형이 1등급을 맞다 하더라도 네. 표점으로 환산하면 15점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서 올해는 자연계보다는 네. 인문계 쪽에서 표준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돼서 음. 그런 결과로 인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은 좀 고려를 하셔서 자기에게 적합한 전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수학 가나형의 모두 1등급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수학이 변별력을 좀 갖출 걸로 예상되고요. 더군다나 1, 2등급 인원이 모두 또 감소하다 보니까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인원이 다소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좀 다소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현재 좀 직접 지역 학생들과 상담도 좀 하고 계시죠? 네. 학생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일단 부모님이 주로 상담을 하실 때는 예. 상담 전화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네. 대부분 궁금하신 게 우리 학생의 점수로 어디를 갈 수 있냐? 예, 네. 점수대가 어느 정도인데 실제로 합격선이 가능한지 이런 합불 사례를 많이 좀 물어보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수시에 충원 합격이 된 경우 어떤 절차와 예치금 환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상담. 요즘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온라인 상담을 하는데요. 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가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지를 올리면 거기에 이제 답변해 주는데 대부분 본인의 수능 점수로 어떻게 조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네. 어느 대학과 어느 학과를 가면 정말로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자기 자신의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재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절반 이상이 수시에 이미 합격을 한 상태이고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이 안 되는 대학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올해 수능 성적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숙하고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시 모집을 좀 준비해왔던 학생들에게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정시 모집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일정 그리고 과정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수시 모집이 끝나야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데 네. 가장 마지막 부분이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기간입니다. 네.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정시가 시작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수시에 합격하는 학생은 정시 지원할 수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예. 진행이 되고요.
전형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 가나다 군별로 다르게 실시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모집 이제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네.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지속이 되면서 네. 여기 역시 수시처럼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이 있습니다. 네. 2월 18일이 마감입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일자가. 그래서 예.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정시 모집 요강을 좀 분석하셔서 네. 대학마다 다른 일정을 따로 메모하셔서 음. 지원을 하셔야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 점수대별 대입 커트라인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정시 모집 전략도 잘 세워봐야 할 텐데 좀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나군 대학 위주로 많이 소신하고 이제 안정권을 많이 지원을 할 것 같고요. 네. 중하위권 학생들은 가나다 세 개 군에서 각각 한 개씩 소신, 적정, 안정을 배합을 좀 잘해서 예. 지원을 해야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점수가 표준 점수 100분위 또 대학마다 변환 표준 점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좀 유리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대학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영 영역수도 다르지만 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수학 점수가 높다고 한다면 비율을 좀 높게 반영해주는 대학을 좀 골라서 자기 자신에게 최적화된 조합을 좀 찾아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수능 영역별 가중치가 좀 다릅니다. 네.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나형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가형에게 가산점 비율을 좀 제시하는데요. 네. 그 비율이 몇 %인지 그리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지 100분위로 반영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수학 가형과 과탐만 응시한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 대학은 자기 자신이 얼마 정도의 경쟁률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차이들을 좀 인정하셔서 지원을 해야만이 좋은 점수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혹시 뭐 학생들이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게 대학 찾아주세요인데요. 예,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작년 자료하고 올해 네. 자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든 게 자기 자신에 맞는 조합은 찾아줄 수 있는데 대부분 네. 사교육에 의지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대학 홈페이지에 네. 입결 자료도 제공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도 그 자료를 제공해주고요. 네. 각종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수능 점수 분석 자료를 많이 제공해줍니다. 네. 그래서 해당 학교 담임쌤과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담을 하시면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적정 안정한 대학을 찾아서 지원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원서를 3개 정도를 쓸 수 있는데 네. 무리해서 네. 합격성이 정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하나 정도 지원해보겠다. 네. 그러면 기회를 한번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말고 적정 안정 소신해서 분배를 좀 잘해서 지원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좀 했던 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수험생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도 좀 있을까요? 예, 정시 모집이 끝나면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학생들 정시 모집에서 조금 결과가 어렵게 나오면 많이 포기를 하는데요. 네. 추가 모집 전형이 있다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많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을 좀 헛되이 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생활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든지 예. 새로운 20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네. 그런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대학에서 또 중요한 건 독서거든요. 네. 이렇게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질 때 자기한테 좀 충족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시간을 좀 갖길 네. 원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학생들이 그런 시간을 보냈지 조금 의문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당진 호서고등학교 박세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